자, 교재 419페이지 오셔가지고요. 거기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감가상각비 조정이라 돼 있죠? 음, 좀 많아서 여기다 적어요. 많은 거 여기다 적어요. 음, 음, 음. 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감가상각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음, 다 적으셨어요? 음.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감가상각인데 이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여기요. 아이고, 이거 좀 다시 초기화시키고 다시 들어올게요. 음.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명확한 비용이에요?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 추정 들어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도 추정 들어가냐면 잔존가치도 추정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5개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추정되는 비용은 세법에서 알 수가 없죠. 정답을 얼마다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취지는 뭐냐면 장부 회사가 너희가 생각하는 금액을 적으면 일단 세법에서 일단 그 금액을 일단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베이스로 깔린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장부에 아 그래요? 그럼 저희한테 맡기시려고요? 1,000억이요. 이렇게 적으면 갑자기 세금이 뚝뚝 떨어지니까 세법은 그래 장부 너희가 적는 걸 장부 너희 선택에 맡길게. 너희가 적는 금액을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적는 거 인정. 맞죠? 그 이상은 안 돼.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감가상각비에 한도를 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추정되는 비용들은 회사가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한도의 뜻은 뭐였었냐면 이 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장부에 비용 적는 대로 세법이 다 인정해 줄게. 맞죠? 그래서 요 한도라는 건 정답이 이 한도라는 뜻이 아니라 요 한도 범위 내에서 정답을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장부에 적는 대로. 그죠? 그거였고.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얘가 플러스가 났대요. 그럼 회사가 감가상각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났대요.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건 뺐더니 마이너스 났다라는 건 회사가 한도를 적게 적은 거예요. 한도보다 미달하게. 그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었어요. 이걸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실기든 이론이든요. 이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 이렇게 용어를 출제를 잘 안 해요. 이게 세법상 용어가 별도로 있어요. 세법상 용어가 그래서 조말할 때 암기 그죠? 뭔지 아시죠? 조말할 때 암기다라는 건 이해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보시면 일단 우리 시험에서 이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주냐면 삼각 범위액이라고 줘. 이미 딱 느껴지시죠? 요 한도 범위 내에서 삼각해라라는 거잖아요. 삼각 범위액. 자, 이렇게 나오면 한도다라는 뜻이죠. 시험에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삼각 범위액은 뭐 5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삼각 부인액이라고 불러요.
우리 부인이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것 중 초과한 거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상가 부인액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한도 미달은 뭐냐면 우리가 시인 부족액이라 불러요. 우리 시인이 세법에서 인정이라는 뜻이었죠. 인정. 그죠? 인정. 그러니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 금액보다 회사가 미달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해되세요? 시인 부족액.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생각한 거. 알죠? 이 용어로 훨씬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는지, 예. 자, 해보죠. 여기다가 띄워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어야 되나? 자, 우리가 장부가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감가비 100, 대변의 감가, 죄송해요. 감가상각 요게 100. 이렇게 적었대요. 됐죠? 이렇게. 예. 자, 근데 세법상 한도는 80원이라고 가정. 그죠? 세법상 한도는 8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세무조정. 당연히 여러분 손불 나오는 건 되시죠? 맞죠? 비용을 100에서 80이 되게 하려면 송금불산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배우죠? 회계에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장부에선 자산을 얼마 깐 거예요? 100을 깐 거예요. 장부에선 자산의 차감이니까 장부에서는 자산을 100 깐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얼마까지만 깔 수 있다라는 거예요. 80까지만. 맞죠? 그러면 질문. 장부는 100 깠는데 세법은 80까지만 까래. 그럼 자산을 세법이 더 까라는 거예요? 덜 까라는 거예요? 덜. 그죠? 자산을 덜 까라라는 건 뭐냐면 장부에서는 자산을 100 깠지만 세법은 80만 까야 되니까 자산을 20 살려. 됐죠? 그럼 자산을 20 살려는 자산의 증가. 그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유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불산이 20 플러스 유보. 이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죠? 감값이라고 할게요. 감값이 한도 초과. 되셨죠? 왜?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머리가 터져요. 그죠?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산하고 부채는 거꾸로 가죠.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지만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앞으로 8장 지급하는 감루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거기에 대충 대손충당금? 그럼 대손충당금도 채권,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인세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안 중요하잖아요. 맞죠? 안 중요하니까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의 차감 계정 부채다. 알죠? 그게 세무조한테 편해요. 알죠?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의 차감 계정을. 물론 회계에서는 그렇게 생각 망하고. 어. 자, 그럼 뭐예요? 딱 봐도 부채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장부는 부채가 100 증가. 맞죠? 세법은 부채가 80 증가. 그죠? 그럼 부채가 20이 적죠? 부채가 20이 적으니까 자본이 증가. 그래서 유보.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부채면 가산주의가 하루 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훨씬 나아요, 세무조정하실 때는. 그죠? 오히려 자산의 차감 계정, 부채 차감 계정, 이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려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우리 뇌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뇌한테. 되게 재미없어?
오케이, 오케이. 예. 힘내세요. 어저께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저께,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좀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저 괜찮아, 저 괜찮아. 저는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겠지, 상관없어. 어, 네,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이. 너 할 거 알고 있다. 맞죠? 모든 생 그러잖아요. 하지 말까, 여러분들? 아유, 힘드시니까 하지 말아요. 네, 그게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어, 할 말 없어서 그래요. 저 할 말 없어가지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자,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 부인액은 이렇게 송금, 불산입, 유보하면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인부조객이에요. 여기도 중요해. 시인부조객. 뭐냐면, 우리가 시인부조객은 세법상 한도보다 회사가 적게 했죠. 근데 우리 결산조정상이란 말이에요. 결산조정상은 뭐냐면, 추정되니까 해당 범위 내에서 적으면 세법이, 그래, 그대로 인정할게. 추정되니까 너희들 잘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세무중에 없어요. 그렇죠. 뭐 원칙이다라는 건 예외가 중요하다라는 거, 예외가. 알죠? 예외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그 문구 있었죠.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기억나시죠? 미래의 송금이다. 맞죠? 미래의 송금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정액법은 잔존 가치가 0이에요. 잔존 가치가 0. 법인세는 잔존 가치가 0이에요. 그 말은 만약에 내가 지금 감가상각한 게 기계장치라고 해요. 기계장치 했죠. 근데 내가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샀냐면 1,000원 주고 샀대. 1,000원. 기계장치를 1,000원 주고 샀대요. 그럼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1,000원이고 잔존 가치가 0원이잖아요. 세법은. 그럼 미래의 송금은 1,000원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 됐죠? 미래의 송금을 1,000원으로 다 인정을 해주겠는데 지금은 80까지만. X1년도에는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보세요. 요게 이제 X1년도라고 하고요. 요게 X2년도라고 할게요. X2년도라고 하면 아이고 잠깐만 어디다 적어야 되나? 잠깐만요. 이게 어디에 뜯지? 위치를 잘 잡아야 돼가지고 X 그렇구나. 이 정도에 적으면 되겠다. 자, 이 정도에 적게요, 이 정도. 자, X2년도. 자, 뭐냐면, X2년도에 회사가 어떻게 적었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50. 여기에 감값이 50.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기계를 좀 덜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50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왜 그래요? 이제 받아들이실 때 됐죠,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세법은 한도가 80이래요. X2년 한도가 80. 원칙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없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세법이 끝까지 가면 송금이 1,000원이 다 돼야 돼, 미래. 끝까지 가면.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가 송금불산이 20원이 있잖아요. 이 송금불산이 20원은 우리가 세법에서 야,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면 1,000원이 송금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0원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X1년도에는 세법상 인정해 주는 금액보다 많이 적었으니까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 준 거고요. 나중에 혹시 회사 너희가 X2년도에 한도보다 30을 적게 적었죠. 그럼 30을 적게 적으면 그때 네가 과거에 송금으로 20원 더 먹겠다라고 한 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이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어요. 끝까지 가면 1,000원이 송금이 돼야 되니까. 했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 회사가 한도미다 30 적었죠. 그럼 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회사 너희가 저번에 20 못 먹은 걸 저 20 더 먹고 싶어요. 과거에 20 못 먹었던 거 20 더 추가해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장부에 기록한 걸로 해석을 해줘요.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취득가액은 미래의 송금 1,000원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송금불산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면 둘 다 비용 1,000원이 다 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이게 세법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네가 세법상 한도보다 나중에 적게 적으면 과거에 더 먹겠다라고 의사표시했는데 세법에서 못 먹여준 거잖아요. 이걸 나중에 한도보다 적게 적으면 그때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우리가 추인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송금으로 인정 못 해줬던 20원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때 송금 산이 20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하고요. 요게 뭐라고 하냐면 전기 감가상각 팔 아파.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2월 송금 산입이 아이고 칸이 없냐? 2월 송금 산입이다라고 불러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세무조정에서 많이 나와요. 세무조정에서. 감가상각비 쪽에서도 잘 나오지만 아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세요라고 할 때도 출제 많이 했었어요. 1, 2점짜리 출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 말이에요. 이 화면 보시면. 자, X2년도 입장에서 봐주셔야 돼. X2년도 입장에서.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 전기 삼각부인액이 존재했다. 요게 지금으로 따지면 20원이잖아요. 전기의 삼각부인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를 삼각부인액이라고 해요. 그죠? 삼각부인액이 20원 있었죠? 그죠? 근데 단기가 X2년도, 단기의 시인부족액이 30원이었죠. 올해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보다 회사가 미달하게 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20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걸 이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라고 법문구가 돼 있냐면 우리가 단기의 시인 부족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삼각부인액이 있잖아요. 과거의 삼각부인액이 있으면 단기의 시인 부족의 범위 내에서 세법이 우리가 2월 송금 산입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남기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일 거예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의 제대로 된 의미를 설명드릴 거예요. 저번에는 그냥 이랬죠.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가 미달하게 적으면 세법이 그래 그거 인정할게. 여러분들 미달하게 왜 적지? 또라이 아닌가? 맞죠? 왜냐하면 세법에서 아까로 따지면 80을 인정해 준다라고 했는데 50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먹으니까 세금이 단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늘잖아요. 비용 80 인정해 줄 수 있는데 50만 적었으니까 30을 덜 적었기 때문에 단기에는 세금을 더 내게 되죠. 근데 그럼 미친 짓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 이건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실제 업무하실 때 이 결산 조정 사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지금 우리 이 기계장치라고 할게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내용 연수는 3년이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법이라는 건 우리가 단종 가치는 0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은 미래의 송금으로 총 얼마를 인정을 해주는 거냐면 900원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가면 900원이 다
송금이 돼야 돼. 자산은 미래 비용이니까. 자, 네,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일기 때 장부에 감가상각을 400 적었대요. 받아들이시고, 계속 인정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2기 때는 감가상각을 안 적었대요. 이때 기간치 안 써가지고. 그 다음에 3기 때 100 적고요. 그 다음에 4기 때 400 적고. 5기 때 안 적었대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1기 때 세법상 한도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300원이 되겠죠? 300원. 그래서 이때 300원. 자, 그럼 1기 때에는 세법상 한도는 300원인데 회사가 100원을 더 적었죠? 그렇죠? 그럼 1기 때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나올 거예요. 얘는 송금불산입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자, 2기 때 세법상 한도는 300원. 그죠? 300원인데 회사가 저 먹기 싫어요. 라고 했죠. 맞죠? 그럼 세법이 이거 결산조정상은 선택사항이니까 300 범위 내에서 회사 너희가 적으면 그거 인정해 주겠는데 300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먹기 싫어? 먹지 마. 원래 먹지 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아까 배웠지만 여기 대입을 하면 지금 2기 있잖아요. 지금 2기 입장에서는 단기의 시인보조객이 300이죠. 그렇죠? 시인보조객 300. 맞죠? 근데 2기 입장에서는 1기에 요게 삼각부인액이 100원 있죠, 여러분들. 100원. 100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300원 범위 내에서 100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여기 장부가 총 비용 900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법도 끝까지 가면 비용이 다 송금이 900이 다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끝까지 가면 우리가 송금으로 부인되는 금액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야 되니까 세법에서 과거에 너희들이 100원을 더 먹겠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인정해 주지 못한 거 올해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화면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1기, 2기 누적으로 볼게. 1기하고 2기를 누적으로 보게 되면, 세법상 한도는 누적으로 보게 되면 1기, 2기 합쳐서 600이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에서는 1기하고 2기에 얼마를 적었냐면 합쳐서 400을 적었죠. 맞죠? 그러면 누적으로 보게 되면 세법은 600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누적으로 400만 적었죠. 그럼 얼마를 송금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400을. 600 범위 내 선택하는 거니까 누적으로 보면 600을 먹여줄 수 있어요. 1기부터 2기까지. 맞죠? 근데 회사가 누적으로 400 적었으니까 결산조정상이면 그게 400 먹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1기 때는 얼마를 먹였냐면 1기 때는 송금불산이 100 했으니까 300 된 거죠, 여러분들. 송금은. 맞죠? 그 다음에 2기 때는 회사가 안 적었지만 송금산이 100. 이렇게 해야 400의 총 비용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1기하고 2기 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송금산 시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300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사는 2기까지 400 먹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세품 2기까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면 2기까지 600이거든요.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때 세법상 한도 똑같이 300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러면 세무조정은 이제 없어요. 없죠? 없죠. 왜 이래? 예, 없죠? 왜냐면 시인부족액이잖아요. 시인부족액인데 과거의 삼각부인액이 이미 2기 때 추인됐으니까 남아있는 거 없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럼 여러분 4기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PP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어요라고 하세요. 그쵸?
PPT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라고 답을 많이 하세요. 왜 없냐면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건 내용 연수가 뭐예요? 내용 연수 안에 감가상각을 다 완료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중급 회계란다. 우리 회계, 재무 회계에서 배웠던 우리가 회사의 내용 연수는 강제 상각 기간을 상각 기간. 3년 안에 감가상각을 끝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강제 상각이라 강제 상각. 했죠. 근데 세법은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이 강제래요, 선택이래요. 결산정에서 선택사항이라면서요. 얼마 적을 건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면서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아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의 송금으로 900원을 인정 다 해줘야 돼요. 알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송금으로 못 돌아간 금액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아까 2기까지 딱 보시면 400, 이미 여기 했으니까, 2기까지 400이 송금으로 돌아갔죠. 세법상. 맞죠? 그 다음에 3기 때는 얼마가 송금으로 인정받아? 3기 때는 100원. 맞죠? 300이 한도인데 회사가 100원 적은 거 그래? 인정? 너희들은 1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세무증 없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딱 보시면 지금 3기까지 송금으로 받은 금액은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면 아직 송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냐면 400원이 남아있어요.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상각 잔액이다라고 해요. 미상각 잔액은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 그래서 세법은 보시면 이렇게 세법은 미상각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기 때에도 우리가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 때도.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400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이 선택이다라는 건 내용연수가 강제가 아니다라는 거, 3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지나도 너희들 선택해도 돼 입장이에요. 내용연수가 지나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힘드신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럼 내용연수 왜 두고 있냐고. 그죠? 아, 내용연수 왜 두고 있냐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도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 한도가 나오려면 내용 연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이 있어야 돼요. 상각 방법, 내용 연수가 있어야 한도가 나와요. 한도가. 알죠? 근데 내용 연수가 없으면 한도가 안 나와요. 절대. 알죠?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내용 연수로 한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세법에서의 내용 연수는 단지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구성 요소다라고 돼 있어요. 상각 기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도는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다. 상각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셨죠? 요게 중요해. 한도 때문에 했는 거, 한도 때문에만. 맞죠? 내용 연수가 없으면 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송금으로 다시 여기 돌아와서 그럼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400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미상각 잔액,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미상각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기 때 세법상 한도는 400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400원이 있다고 여기에 400을 적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1억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1억 인정해버리면 그럼 회사는 어우 개꿀이네 1억 다 적어버리겠지. 맞죠? 그건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까지만 했죠. 그럼 이때는 삼각부인액이 우리가 송금불산이 106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사기 때 세법상 한도는 사기 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은 300원이 되겠죠? 회사가 400 적었지만 송금으로 100원 부인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미상각 잔액은 얼마 남아요? 송금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100원밖에 없죠. 400이었는데 300 먹었으니까 사기 때 송금으로 300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송금이 되지 않은 금액은 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됐죠? 그래서 5기 때 세법상 한도는 300이 아니라 100인 거예요.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100만 남았잖아요. 맞죠? 100만 남았으니까 이 한도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100. 이렇게 100. 그러면 우리가 5기 때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 미달이니까 원래 세무조정 없죠. 그렇죠. 세무조정은 없지만 우리가 이 5기 입장에서는 사기가 과거고 과거에 상각 부인액이 있었죠. 상각 부인액이 있었으니까 단기에 시인 부족의 범위 100원 내에서 추인 다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부도 여기 보세요. 여기 한 보시면 어떤 걸로 좀 할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미래의 송금이 이게 세법이 미래의 송금이 900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장부에서 5기까지 총 얼마 적었냐면 비용을 900 적었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세법도 미래의 송금이 900이고 장부에서도 비용을 총 900원 적었으면 당연히 송금 부인되는 금액은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냐면 여기 추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추인 들어갔잖아요. 그쵸? 요거 송금불산이 여기서 추임, 여기서 송금불산이 추임. 그럼 결론적으로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사항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제도의 특징인데 결산조정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회사가요. 중요해요. 회사가 결산조정사항은 어느 연도에 송금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냥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으면 세법이 그래 인정할게 이거였잖아요. 처음 배우실 때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선택상 회사가 저 요때 송금 먹고 싶어요 라고 장부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강제가 아니라. 그 년도에 처먹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내용 연수는 삼각기간이 우리 회계처럼 삼각기간이 아니라 단지 한도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 미상각 잔액이 있다라는 게 여기에 아직 송금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 연수를 지나도 삼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아까 그러면 이게 결산조정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서. 맞죠?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회사가 요 1기부터 2기까지 적자래요, 적자. 이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적자래, 적자. 알죠?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적자래, 1기부터 2기까지. 그렇죠? 그럼 적자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안 내요. 그럼 세금을 안 내는데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상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잖아. 장부에 적어가지고. 맞죠? 그럼 내가 1기하고 2기 때 만약에 나는 회계를 배웠어. 회계를 배워가지고 저는 회계 기준대로 할 거예요 해서 여기다 300, 여기다가 300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 그러면 1기 때 2기 때 셈좀 없겠죠. 맞죠? 근데 결론적으로 2기까지 송금으로 얼마 먹은 거예요? 600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송금으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은 3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차피 적자로 세금도 안 내. 안 내는데 장부에 비용으로 300, 600, 총 600 적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미상각 잔액은 300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때 300 이렇게 적으면 이때 이제 세법상 한도는 없죠. 0이죠, 0. 0이죠, 0. 그죠? 이렇게. 예.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하냐면 내가 1기하고 2기 이때 적자래요. 감가상각하기 전에. 그럼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고 내가 송금을 언제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자산은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세법이 다 인정해 준다면서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 장부에 안 적는 거예요. 어차피 적자 보는데 감가상각비 왜 적어? 그죠? 그리고 이때도 안 적어. 그러면 세무정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기 때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 없죠? 0. 감가상각비로. 그 다음에 2기 때도 없어요. 그럼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900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있으니까 요때 300. 요때는 다 흑자래. 요때 3기서부터 5기까지는 흑자래요. 전부 다. 그럼 요때 300. 요때도 300. 맞죠? 요렇게 적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흑자 보는 날에는 한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적으면 세금이 훨씬 줄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은 내가 적자 볼 때 장부에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알죠? 물론 대신에 그 회계 기준을 어겼으니까 제재는 있어요. 상장 기업이 아니면 그 말로 좀 제재하는 걸로 끝낼 거라면 상장 기업이 아니면 대신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세금이 퍽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을 때 그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알죠? 적자가 날 것 같은 때는 안 적고 만약에 이익이 얼마 안 날 것 같으면 한도 내 그 범위 내에서만 적어버리고 알죠? 그렇게 응용을 하시는 게 예, 결산조정상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조정상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근데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신고조정사항은 명확한 근연도에 송금해 무조건. 맞죠? 왜냐면 명확한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다른 연도에 장부에 못 계상해. 무조건 근연도에 먹어야 돼. 알죠? 자, 됐어요. 여러분들 좀 시간을 제가 오래 잡아먹어가지고요.